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3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4,389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20명, 국내 발생이 3명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301명을 유지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현재 미국의 코로나19는 도시와 시골에서 동시에 확산하고 있다며 지난 3, 4월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들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 전 세계 사망자의 29%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연기론을 꺼냈다가 역풍이 거센 가운데 백악관이 올해 대선은 11월 3일 예정대로 치러진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전당대회 규모를 축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2달간 머물던 미국 우주비행사 2명이 해상에 내려앉는 방식으로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육지가 아닌 바다를 통한 귀환은 45년 만인데 민간 주도의 우주 왕복이 처음으로 성공하면서 민간 우주 탐사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역 발생이 주춤하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23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14,389명, 사망자는 30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3명으로 지난 5월 8일 1명이 발생한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모두 수도권에서만 나와서 서울 2명, 경기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0명으로 이 가운데 14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21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3,280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일부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6.9명으로 그 이전 2주에 21.4명보다 4.5명 줄었다고 집계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9.9명으로 한 자릿수입니다. 중대본은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만 산발적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대전, 충청과 광주, 전남 등 비수도권의 진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7.5%에서 6.6%로 낮아졌고 방역망 내 관리되는 환자 비율도 정부 목표치인 80%를 넘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치된 환자가 13,000여 명을 넘어선 지금 투병 끝에 돌아온 일상은 어떨까요? 완치자들은 대부분 병을 이겨내는 것보다 주변의 편견과 차별을 견뎌내는 일이 더 힘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A씨. 행여 바이러스에 감염돼 자녀들에게 옮길까 단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고 구내식당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4일 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사흘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진짜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없는데 내가 왜 눈 같은 것으로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한 달 만에 완치돼 집으로 돌아왔지만 A씨에게 쏟아진 건 주변의 차가운 시선. 늘 보던 이웃들이 인사조차 꺼리는 걸 보고선 집 밖을 나서지 않게 됐습니다. 창문이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 옆에 막 어떻게 막 몰아서가고 막 이러고 막 도로잡고 가고 저 집이라고 하고 막 도망가듯이 막 쳐가고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자꾸만 내 탓이란 생각이 들어 점점 어두워졌고 정신과 치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사람들 못 만나고 있거든요. 제 자신이 위축되고 누가 확진자라도 나오면 그게 너무 공포예요 이제. 투병기를 유튜브에 올려 화제가 됐던 대학생 이정환 씨도 감염된 게 자랑이냐는 비난 댓글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걸린 게 뭐가 자랑이라고 이런 거를 올리냐, 영상 같은 거 올리고 방송에 나오냐.
이런 말에 좀 저는 좀 보기가 힘들고 코로나19 감염은 확진된 사람의 부주의 탓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큽니다. 최근 경기도와 서울대가 진행한 조사에서 감염 책임이 환자 본인에 있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또 확진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을 꼽으라 했더니 완치에 대한 걱정이 아닌 주변의 비난이라고 답했습니다. 완치자들은 확진된 사연도 알지 못한 채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마스크도 했는데 거기다가 또 라텍스 장갑까지 하고 손 소독제도 막 바르고 막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방역을 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무증상자 양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진된 사람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책하지 말 것, 그리고 주변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확진자분들한테 항상 해드리는 말은 그냥 회복에만 그리고 자기 자신에만 집중해달라고 자기 회복에만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밀집, 밀접, 밀폐, 이 산밀의 우려 때문에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기업 채용 활동을 돕기 위해서 안전하게 현장 면접을 치를 수 있는 장소 제공에 나섰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반도체 관련 회사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게 될 널찍한 공간에 사전 방역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입구에는 간호사가 배치돼 응시자들에 대한 발열 체크와 문진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해열제 드신 거 없으세요? 호흡기 관련된 증세 없으시고 코로나 확진자 동선 겹치는 거 없으시죠? 필기 시험장은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면접도 순환식으로 진행돼 구직자 간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방역도 잘 돼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돼 있고 수칙도 잘 지켜져 있어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 잘 본 것 같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이 반도체 관련 회사는 200여 명의 생산직 오퍼레이터 등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환경이 마련된 공간이 아쉽다 보니 인천시에 면접 장소 제공을 의뢰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이런 현장 면접장을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현장 면접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집, 밀접, 밀폐라는 산밀 환경에서 벗어난 면접장이 필요한 기업과 방역 노하우와 솔루션을 갖춘 인천시의 협력이 보다 안전한 인재 채용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졌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음식을 제공하는 공유 냉장고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놓인 냉장고. 쌀이나 김치 등 여러 가지 음식과 식품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음식점에서 수시로 채운 것들로 주로 근처에 사는 어르신들이 가져갑니다. 마음 편안하고 그래도 이제 굶지는 않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흐뭇하고 너무 이제 상인의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이웃 주민이 자발적으로 채우고 누구나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이른바 공유 냉장고. 수원 시내에 모두 14곳이 있는데 음식을 채우면 바로 가져가 냉장고가 비어있는 때가 많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집에서 정성껏 조리한 음식 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데 다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약품류, 술 등은 제외합니다. 지역 주민이나 상인분들이 이 음식물을 갖다 넣으시고 또 이 음식물을 갖다 드시는 분들도 드시고 또 다시 또 만들어서 갖다 넣으실 수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공원 등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밥차 봉사도 끊긴 터라 요긴하게 활용됩니다. 무엇보다 이웃과 음식 공유를 통해 정을 나누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웃 간에 이런 음식을 나눠 먹음으로 해서 서로 좀 챙겨주고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공유 냉장고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더해가는 요즘 이웃끼리 나누는 정이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이 축소되고 많은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 여행도 꺼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향에 맞춰서 농촌마을 주민들이 환경 정비에 나서며 올여름 도시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괴산군 사리면에 있는 한 팜스테이.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서 숙소 내부와 주변 등 곳곳을 말끔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숙소 벽면에는 보기만 해도 무더위가 달아날 겨울 풍경의 벽화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 청소와 함께 천일홍 등 여러 가지 꽃으로 장식한 화분을 숙소 진입로에 진열해 놓았습니다. 한켠에서는 국화꽃을 더 풍성하게 피우기 위해 순치기에 열심입니다. 팜스테이 환경 정리에 충북 농협 직원들도 손을 보탰습니다. 이제 좋은 환경 속에서 그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휴양을 하시고 또 힐링도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그 환경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미 눈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화 영화 주인공을 형상화한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올가을에 열리는 2022년 괴산 유기농 엑스포를 홍보하는 그림도 그려놓는 등 이색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팜스테이 마을도 챙겨주시고 또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있거든요. 지금 봄서부터 지금까지 손님을 못 받았어요. 그런 막 와중에 그래서 이렇게 의료차 이런 걸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학교 운동장이었던 곳도 잔디구장으로 변신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꾸라지, 메뚜기 잡기와 고구마 캐기 등 영농 체험을 하는 등 농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팜스테이. 복잡한 관광지를 피하고 싶어하는 도시민의 예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동우입니다. 코로나19로 신선식품도 배달을 선호해서 아이스팩 사용까지 덩달아 늘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아이스팩을 쓰고 나면 환경을 해치는 골칫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폐기물 부담금을 물려서 플라스틱 성분 아이스팩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로 바꾸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주문한 식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자 가득 아이스팩이 채워져 있습니다. 더울수록 더 큰 아이스팩을 넣거나 개수를 늘리기 일쑤인데 쓰고 나면 처리하기 힘든 골칫거리가 됩니다.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서 소각 매립 처리되는데 이게 환경을 해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흡수성 수지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도 않고 땅에 묻어도 자연 분해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스팩이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2억 개 넘게 유통됐고 현재도 시중 아이스팩 80% 이상이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고흡수성 수지 제품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 제품도 재사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오염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게 기본 전제예요. 이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내용물을 쓴 아이스팩에 오는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을 물려 물과 소금 등 친환경 소재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사용이 쉽도록 크기와 규격을 표준화하고 수거함을 늘릴 방침입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은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6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는 집중호우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주말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긴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개울가나 비탈, 공사장 등 위험한 지역에 접근하지 않고 홍수가 날 경우 어디로 피할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호우 대처 요령을 김도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호우특보가 내렸을 땐 우선 침수 위험 지역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는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접근하지 말고
계곡이나 비탈면에도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장 근처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농촌에선 논둑이나 물골을 점검하러 나갔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선 외출을 하지 말고 방송 등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경사지, 하천변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외출 자제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침수된 지역에선 운전하면 안 됩니다. 또 홍수 피해 예상 지역에 있을 경우 가능한 대피 경로와 장소를 사전에 알아둡니다. 홍수가 예상될 경우엔 전기를 차단하고 가스밸브도 잠그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수된 집은 물이 빠진 뒤에도 전기와 가스가 차단돼 있는지 확인한 뒤 전문가의 안전 점검이 끝난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 결과 전 세계 코로나19 첫 확진 사례 27%가 이탈리아발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발은 22%로 나타났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팀이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 선언 전 11주간 세계 각국에서 보고된 첫 확진 사례의 유입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탈리아발이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이탈리아를 방문한 사람이 자국으로 돌아간 뒤 해당국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탈리아에 이어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이 22%, 이란이 11%였습니다. 이들 3개국은 팬데믹 선언 전까지 세계에서 바이러스 지역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르고 누적 확진자 수도 가장 많은 국가였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팀은 각국 보건당국이 내놓은 보고서, 정부기관 웹사이트와 보도자료,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이미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국가로의 인적 왕래가 세계적인 추가 확산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다만 연구에 인용된 각국의 첫 확진 사례는 방역당국이 처음 포착 확인한 사례라는 의미이며 이미 그 이전에 해당 지역 사회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었을 개연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또 팬데믹 선언 전에 발생한 29개 나라 101건의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75%는 가정 내 전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데비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데비벅스 조정관은 현지 시간 2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3, 4월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코로나19가 도시와 똑같이 지방에도 널리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벅스 조정관은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해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거나 보호받는 게 아니라며 미국 전역에 걸쳐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만큼 집중 발병 지역으로 휴가를 다녀온 사람은 누구라도 감염됐다고 상정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연기론을 짚었다가 거센 역풍에 물러선 가운데 백악관이 올해 미 대선은 11월 3일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다음 주 중 부통령 후보를 최종 선택할 예정입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 보편적인 우편 투표 도입으로 올해 대선이 역사상 가장 오류가 있고 사기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게 어떠냐면서 트윗을 통해 대선 연기론을 띄웠습니다. 이는 큰 역풍을 불러왔고 같은 날 트럼프는 대선 연기를 원치 않지만 우편 투표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o we're asking for a lot of trouble and no, do I want to see a date change? No, but
I don't want to see a crooked election. This election will be the most rigged election in history if that happens.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올해 미 대선은 11월 3일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두둔하면서도 대선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편 투표를 전면 도입할 경우 11월 대선 선거 결과가 내년 1월 3일에도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행보는 공화당 내에서도 대선 연기론에 부정적이어서 추가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우편 투표는 사기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대선 패배 시 불복의 명분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But never in the history of the federal elections have we ever not held an election, and we should go forward with our election. 이런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를 다음 주 중에는 최종 선택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력 후보로는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캐런 베스 하원의원 등 흑인 여성들이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러닝메이트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식 때 78세로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을 더한다고 미국 언론들은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2달간 머물던 미국 우주비행사 2명이 해상에 내려앉는 방식으로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우주 왕복이 처음으로 성공함에 따라서 앞으로 민간 우주 탐사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오후 2시 48분, 낙하산 4개를 매단 물체가 미국 플로리다주 멕시코만 바다에 내려앉습니다. 우주비행사 헐리와 벤켄이 탑승한 미국의 첫 민간 우주선 크루 드래건 캡슐입니다. 미 우주비행사가 육지가 아닌 바다를 통해 귀환한 것은 45년 만입니다. 이로써 민간 우주 탐사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This is just a small window to what we'll see in the future. This mission had 2 crew members. 두 우주 비행사는 지난 5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탑승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2달 동안 우주 정거장에 머물며 우주 유형과 과학 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구 귀환도 아무런 결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후 1시쯤 마지막 궤도 비행을 한 뒤 대기권 진입을 위해 캡슐 동체를 분리했습니다. 이어 섭씨 1900도에 이르는 고열을 견뎌내고 대기권 재진입 과정을 거쳤습니다. 해상 귀환을 앞두고는 대형 낙하산을 펴고 바다에 내려앉았습니다. 나사와 스페이스X는 해상에 선박을 띄워 캡슐을 회수했습니다. This mission was incredibly smooth. Not to say that there weren't things that we want to work on and do better next time, but the capsule worked beautifully.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관제센터에서 우주 비행사들의 귀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트위터에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9월 말쯤 다음 우주 비행사 4명을 우주로 보낼 계획입니다. 또 내년 가을에는 우주 정거장에 민간인 고객 3명을 보낸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하는 요산이 배출되지 않고 관절 주위에 쌓이면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보통 남성 질환이라고 하지만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통풍의 원인부터 관리 방법까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